나이가 들수록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말 자주 들으시죠? 특히 80대가 되면 걷는 게 점점 무섭고 어려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고 숨이 차고 중심도 잘 안 잡히는 건 몸 전체의 여러 기능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육, 관절, 균형 감각, 심장, 자세, 생활 습관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관리가 안 되면 결국 걷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이걸 미리 알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80대가 되면 걷기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 6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근육은 서서히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부터는 움직임이 줄면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부위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 이게 약해지면 걷는 게 어려워져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걸 넘어서 균형 감각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줄면 몸이 가벼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넘어질 확률도 훨씬 높아져요.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도 어렵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 써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육 유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여도 의외로 많은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들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발을 앞으로 내딛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끌듯 걷게 되고 걸음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피로를 느끼고 걷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죠. 결국 걷는 시간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나중엔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져요. 허벅지 힘이 없으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몸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벅지 힘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부터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육은 운동뿐 아니라 식사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란, 두부, 생선, 콩 이런 것들이 좋은 단백질 음식입니다. 하루 3끼 중에 적어도 2끼에는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해요. 운동은 무거운 것들 필요 없이 간단한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손대고 까치발 들기 같은 게 좋아요.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천천히 회복됩니다. 너무 힘들면 주 3회라도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지속이지 강도가 아닙니다. 근육은 평생 써야 하는 자산입니다. 매일 조금씩 써주세요. 무릎 안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이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60대부터는 연골이 얇아지고 마찰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체중이 많이 실리는 무릎은 손상이 더 빨리 옵니다. 연골이 닳으면 걸을 때 뻣뻣하고 아프기 시작하죠. 심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아프니까 덜 걷게 되고 덜 걸으면 관절은 더 굳게 됩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관절을 지키려면 지금부터라도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움직여야 합니다. 관절염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은 걷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픈 느낌,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오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져요. 이 통증이 반복되면 걷기가 두려워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절 주변 근육도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죠.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로 충분히 늦출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체중 조절, 관절에 좋은 음식 섭취, 올바른 걷기 습관이 필요해요. 무리한 움직임보다 꾸준한 스트레칭이 관절을 지켜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힘들어지기 전에 관절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려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첫째,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을 너무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오래 서 있는 자세는 피하고 중간중간 자주 앉아주는 게 좋습니다. 셋째, 평소에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여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넷째, 계단보다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실내에서는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한 매트나 슬리퍼가 더 좋습니다. 여섯째, 체중이 무릎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식단 관리도 필요해요. 일곱째, 관절에 좋은 영양소인 칼슘, 오메가3, 콜라겐 등을 챙겨보세요. 여덟째, 무릎을 돌려주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관절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무릎을 평생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평형 감각은 우리가 똑바로 서 있고 걷는데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뇌와 귀, 발바닥의 협력으로 유지되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평형 감각이 떨어지면 걷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70대, 80대가 되면 이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넘어질까봐 걷는 게 무서워지고 걷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움직임이 줄면 균형 감각은 더 빠르게 약해지게 됩니다. 작은 발목 비틀림이나 살짝 넘어지는 일도 평형 감각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이 감각은 근육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걷는 게 불안해졌다면 지금부터라도 균형 훈련을 시작해야 해요. 우리의 균형 감각은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협력해서 만들어냅니다. 뇌는 몸의 위치를 계산하고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동시에 발바닥은 바닥의 느낌을 전달해주죠. 이 세 곳이 잘 작동해야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뇌 반응이 느려지고 귀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당뇨병이나 말초신경 질환이 있다면 발바닥 감각도 무뎌질 수 있어요. 이 셋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걷다가 휘청이거나 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면 한쪽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뇌, 귀, 발 모두를 골고루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해요. 균형 감각은 나이 들어도 훈련을 통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 들고 서 있기입니다. 벽을 짚고 10초씩만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제자리 걷기입니다. 이건 뇌와 귀를 함께 사용하는 훈련이에요. 세 번째는 발끝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입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하루 5분씩 반복해보세요. 균형 훈련은 힘들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넘어짐을 막고 자신감 있게 걷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불안하다면 지금부터 균형 감각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숨이 차서 걷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엔 한참을 걸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죠. 그 이유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함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폐가 약해지면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하고 심장이 약해지면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는 힘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가 쉽게 찾아오는 겁니다. 숨이 차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활동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근육도 줄고 체력도 더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적절한 호흡 훈련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숨이 찬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더 숨차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걷기와 심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심장이 약해지면 다리까지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가 자꾸 무겁고 힘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짧게 걸어도 다리가 붓고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숨이 찹니다. 이런 증상은 활동을 줄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걷는 능력도 떨어지게 하죠. 심장 관리를 위해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되 무리는 금물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만 잘해도 심장과 폐는 조금씩 강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복식 호흡이에요.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걸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은 폐 깊숙이 산소를 보내주고 심장 부담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입보다 코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따뜻하게 정리되어 폐에 무리가 덜 갑니다. 세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며 5분간 조용히 앉아있는 연습입니다. 이건 스트레스도 줄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줘요. 하루 3번만이라도 호흡 훈련을 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숨 쉬는 법부터 바꾸면 걷는 것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등이 구부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척추가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요. 그 상태에서 걷게 되면 균형이 흔들리고 걷는 자세도 흔들립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다리에 더 큰 힘을 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더 빨리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 시야가 아래로 좁아져서 발밑만 보게 되면 넘어질 위험도 커져요. 자세가 틀어지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통증도 쉽게 생깁니다. 걷는 자세가 불편하다는 건 몸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정도지만 점점 걷기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걷기 전에는 자세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는 건 다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허리, 어깨, 목 근육도 함께 사용되어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특히 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다리로 가는 무게 배분도 흐트러집니다. 목과 어깨가 경직되면 상체가 굳어서 자연스러운 걸음이 어려워요. 이런 상체 긴장감은 하체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깨가 무겁고 목이 뻐근한 날 걷기가 더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체 근육을 풀어줘야 걷기도 부드러워집니다. 전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위만 좋아져선 부족해요.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걷기의 첫걸음입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과 어깨를 활짝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양팔을 등 뒤로 보내 가볍게 잡고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다음은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이건 목 근육을 풀어주고 상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다리 근육도 스트레칭을 통해 부드럽게 해줘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당겨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고 자세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좋은 자세가 되면 걷는 게 편해지고 자신감도 따라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이 제일 먼저 약해져요. 오래 앉아있으면 근육은 뇌에 이건 안 쓰는 부위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그 근육을 점점 더 줄이게 됩니다. 결국 근육이 줄면 일어나기조차 버거워지고 걷기는 더 힘들어지죠. 무릎과 발목도 굽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다리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앉는 시간이 많을수록 걷는 시간은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지게 돼요.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앉는 시간을 줄이면 걷는 힘이 되살아납니다. 걷는 건 단순히 다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뇌가 걷는 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걷지 않으면 뇌도 점점 걷는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도 줄고 자세도 흔들리게 됩니다. 무릎을 어떻게 올리고 발을 어디에 디딜지조차 어색해지는 거죠. 뇌는 반복된 행동을 기억하는데 걷지 않으면 그 기억이 흐려져요. 특히 80대가 되면 뇌의 활동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가끔 일어나는 걸로는 부족하고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뇌에 나는 걷는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몸뿐 아니라 뇌를 위해서라도 걷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걷는 습관을 만들려면 너무 큰 목표부터 세우지 마세요. 처음엔 집 안에서 방을 한 바퀴 돌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복도, 마당, 골목길 같은 가까운 곳으로 넓혀가세요. 걸을 때는 시간보다 자주 걷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5분씩만 나눠서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기. 전화를 하면서 천천히 거실을 걷기. 현관 앞까지라도 나가서 바람 쐬며 발을 움직이기. 이런 소소한 실천이 걷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매일 걷는 게 습관의 시작입니다. 걷기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이유가 조금씩 쌓여요. 어느 순간 걷는 게 겁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육, 관절, 균형 감각, 심폐기능, 자세, 생활 습관. 이 6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고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걷는 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건 나도 해당된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공감되거나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걷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